이 정말 좋은 책을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을 뭔가 이벤트로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실까요? 당연히 이제 해드려야 되고 제가 사비로 일단은 몇 건 안 되지만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iOS 시장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애플에서 뭐 예민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애플에서 굉장히 독자 노선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혹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의 반은 맥북이다. 특히나 요새 이제 대학생들은 반은 맥북이다. 근데 대학생이 사기 맥북이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처음 개발을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너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면은 뭔가 이게 폐쇄적이긴 하지만 폐쇄적인 안에서의 생태계가 가끔씩 놀랄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긴 있거든요. 단순하게 핸드폰만 아이폰을 쓰면 또 모르겠지만 아이패드를 쓰고 맥북을 쓰면 연동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링크를 핸드폰에서 복사한 다음에 맥북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면 바로 붙여지거든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연동성들이 있는데 오히려 폐쇄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기능들을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만약에 애플카를 만든다면, AR 글래스를 만든다면, 기타 여러 가지를 만든다면 또 그것들이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가능성을 무한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저도 완전히 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발 문화 쪽을 보면 되게 오픈소스가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화 해놓음으로써 서로 간의 지식이 또 모여서 더 나은 기술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데 유난히 애플은 그러지 않는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술을 오픈하냐 안 하냐 이건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오픈을 해놔야 또 애플도 사실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지구를 독점하지 않는 그런 형태도 될 텐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도 되는 게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발 분야에서 이런 오픈소스 같은 것들이 이 분야에 와서 깜짝 놀랐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있었던 다른 분야들, 뭐 회계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들에서는 이제 공유하지 않던 지식들이 여기 오니까 누구나 다 자유롭게 공유를 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누가 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사실 개발 분야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쪽에 와서는 기기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들이 나옴으로써 뭔가 같이 발전돼 가는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하게 폐쇄적이라기보다는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개방을 해놔서 앱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폐쇄적이지만 또 거기서 열려있는 부분들에서는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열려져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 내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앱을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또 그래도 열려 있기는 하다 해도 또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진짜 오픈소스 상으로 보면은 일부를 열어놓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애플카가 나왔으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되게 다른 곳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OS가 거의 다 안드로이드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애플 쪽에서는 애플카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것보다는 또 밀리는 형태로 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독자 노선 가기보다는 서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확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열리는 게 좋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따로 안 드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시대 때 이제 뭔가 배웠던 이론들이 되게 오픈을 해서 잘 된 케이스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경영학과 이론 중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뭐 CD라든지 뭐 US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용화된 것들로 오픈을 해가지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이 퍼지고 잘 된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서 예전에 망한 기업들이 이제 폐쇄해서 망했다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항상 이제 그런 이론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오픈이 잘 돼야 된다라고 살았는데, 애플만큼은 뭔가 다른 독자 노선으로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픈이 안 되면 내가 더 선점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더 뭔가 디테일한 만족감을 주고 또 다른 시장을 그냥 내가 개척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의 선택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일단은 애플의 정책들이 많이 시장을 선점해가고
해가고 있고 뭔가 또 그게 소비자한테 아직까지 여전히 만족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유효하게 먹혀서 그게 괜찮게 작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요새 리액트 네이티브도 그렇고 플러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크로스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iOS 양쪽을 다 서포팅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구글에서 플러터를 계속 밀고 있는 이유는 iOS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플러터만으로도 양쪽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폐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풀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iOS 개발을 네이티브로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을 좀 더 공부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걸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것들이 서드 파티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잖아요. 아직은 서드 파티들이 빠르게 따라오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들도 iOS를 자꾸 필요에 의해서 배우게 됩니다. 디테일한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밖에 없이 네이티브 개발을 배워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드 파티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이티브 개발을 잘 배워 놓으면 또 넘어가기는 쉽습니다. 그냥 개발을 하나 잘 배워 놓으면 다른 걸로 넘어가는 크게 어렵진 않다. 요새 또 채용 공고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보다 보면은 플러터 개발자를 찾는 공고들이 많이 보여요. iOS 취업에 있어서는 뭔가 티오들이 줄어들었다든지 좀 얼었다든지 하는 그런 트렌드도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취업 사이트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티오들은 실제로 네이티브 개발이 훨씬 더 많은 편이고요.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들은 사실은 초기 스타트업들 위주로 원합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한 명을 뽑아서 iOS 개발도 시키고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도 시키려는 이런 측면이 크다 보니까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제 이런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했다가도 나중에 유저들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번 스타트업들은 실제로 다시 네이티브 개발로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기업의 이제 방향성이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또 네이티브 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iOS 채용 시장이 얼진 않았다. 얼 리가 없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도에 굉장히 제너레이티브 AI가 핫하잖아요. 이렇게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iOS 개발자로서 이러한 트렌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야 되는가에는 혹시 따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개발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제 챗 GPT를 조금만 써보면 참 이 친구가 멍청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웹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잘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뇌는 훨씬 더 고도로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챗 GPT가 대체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개발을 하다가 빠르게 검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GPT가 오히려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뭔가 개발 관점에서 보면은 챗 GPT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뭐 아키텍처를 짜야 된다든지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발자는 효율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AI는 의사결정을 해주진 않아요. 의사결정은 결국에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결국엔 다 개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웹사이트가 없는 기업이 없고 또 앱이 없는 기업들이 없고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다 온라인화 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iOS 개발자로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빠르게 재미를 붙이고 앱을 만드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취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iOS 개발을 조금 잘하면 나중에 다른 개발 분야로도 조금 더 빨리 쉽게 넘어갈 수 있기도 하고, 재미를 붙이고 개발을 하나 깊게 해본다는 거, 이게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이든 하나를 정해서 많이 깊게 파고들다 보면 분명히 저 AI를 내가 다뤄야 될 때가 오면 더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플랫폼 하나 정해서 공부 쭉 열심히 하시면 된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가 챗 GPT를 보면서 저도 동일하게 아직 이거 뭐 대체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도움되는 툴로 조금은 쓸 수 있겠지만 GPT-4 나오는 것들 보면서 그리고 다른 라지 랭귀지 모델들 이제 나오는 거 막 보고 있으면은 와 이게 내가 그냥 소프트웨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겠다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급변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저는 또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마치 웹이 나와서 굉장히 시장을 장악하다가 안드로이드 iOS 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 시장의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저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제너레이티브 AI의 발전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내가 IT를 잘 공부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I 쪽을 그래도 유심히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이제 저도 이제 AI가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디자이너가 앱 디자인 하는 것처럼 디자인만 해놓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 물어보면 코드를 짜줄 것 같긴 해요. 그런 시대가 5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면 몇 개를 가지고 앱이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들, 전체적인 데이터들도 관리를 하고 실제로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결국에 이제 어떤 개발자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여러 명의 개발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몇 명의 똑똑한 개발자들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면에 1인 개발자라든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또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진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서 전 정말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저희가 이 앞에 책을 아까부터 계속 뒀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창업했었을 그 시대로 조금 돌아가 보면 인스타그램이 막 나오고 많은 앱들이 출시가 되면서 해외에는 정말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앱 서비스를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이제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넘어서 계속 시대가 바뀌는 거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산업의 일자리들이 개발과 관련이 없는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PPT를 할 수 있고 엑셀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 개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모두가 그냥 이거를 수단으로서 필연적인 게 아닐까라는 시대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는 그런 시대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개발자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는지를 첫 운으로 띄웁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자가 되려다 보니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삽질을 덜 할 수 있게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정말 디테일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권에 다 담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지식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IT 지식을 설명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개발자로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주변에 멘토가 없었을 때 삽질이야 뭐 해야겠지만 너무 이제 이상한 삽질을 하지 않기 위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책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좋은 책이네요. 이 정말 좋은 책을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을 뭔가 이벤트로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실까요? 당연히 이제 해드려야 되고 제가 사비로 일단은 몇 건 안 되지만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 이거는 그럼 제가 너무 나쁜 놈이 되는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픈소스 저도 저의 지식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iOS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폐쇄적인 게 아니다. 이거 사비 쓰는 거는 진짜 별것도 아니다. 이런 아주 대단하신 마더 테레사 앨런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10건을 제가 사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분한테 이 책을 나눠드리면 될까요?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 사연들을 받아가지고 돈을 들이지 않고 시행착오를 덜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컴공 선배 이 영상 댓글에 내가 지금 개발자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장벽을 맞이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그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이 책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나눠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구글 폼 링크를 올려놓을 건데요. 댓글에 본인의 사연을 남기시는 것과 더불어서 해당 구글 폼에 유튜브 아이디, 성함,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따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본인의 정보를 주시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을 굉장히 많은 걸 막 따다닥 내뱉었는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혹시 앨런의 인터뷰가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독하고 즐겨보는 채널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지를 몰랐고요. 제가 예전에 댓글로 그분이 아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제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런 해명도 하게 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또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 후배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다 물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앨런이 감사하게도 이메일 주소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또 정보란에 앨런의 이메일 주소랑 인프런 강의 주소, 이 책의 판매 주소까지 올려놓을 테니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놓은 정보를 통해서 앨런을 컨택해 주시면 궁금한 점들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iOS계의 마더 테레사 앨런을 모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